제가 차가 있어요. 라보를 탑니다. 저는 탑차. 그래서 가장 싼 차를 사자 이래가지고 LPG 자동차 검사 기일이 다가와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검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약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그 링크를 누르니까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로 편하게 바로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비용도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와 편하다. 예약한 시간에 가니까 뚝딱 끝나버린 거야. 고객 대기실 가서 시설도 잘 돼 있더라고요. 에어컨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살균 시설도 있고 정수기에다 커피 메이커까지 있고 텔레비전 나오고 화면으로 현재 상황 어떻게 자동차 검사가 되어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이 되게, 야 참 좋다. 근데 이렇게 시설을 잘해놓은 거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나 보다. 왜냐면 일본은 시간이 거의 반나절 걸리거든요. 검사원한테 차를 맡기고 바로 스톱워치를 켜서 시간을 재봤는데 12분 4초가 걸리더라고요. 야 진짜 빠르다.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합니다.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았는데 조향계통,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배출가스, 계기계통 모두 체크를 빠짐없이 다 한 거야. 12분 안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데 또 비용이 얼마냐? 정기검사의 경우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요. 종합검사도 5만원에서 58,000원 사이. 일본으로 치자면 2-3,000엔, 5,000엔 이런 수준입니다. 아주 싼 거예요. 진짜 이거는 부담을 못 느끼죠. 일본은요, 일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자동차 검사 비용이. 경차의 경우에 41,000엔, 40만원 돈이에요. 소형차 53만원, 중형차 60에서 70만원, 또 대형차 80만원대. 엄청 비싸죠. 비싼 데다가 오래 걸려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바쁜데 자동차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검사 받고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비용도 비싸. 그러니까 차를 하나 끌면 일본에서는 돈을 못 모아요. 거지꼴을 면치 못합니다. 일본에선. 또 일본의 수입차의 경우에 자동차 검사 비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금액입니다. 소형차 90만원 돈이고 중형차 100만원 돈, 초대형차 2.5톤까지는 120만원 돈이에요. 너무 비싸죠. 일본 또 보험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우리나라보다 4-5배 비싸고 주차비도 너무 비싸요. 일본은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 수도권에서부터 지방도시 거의 대부분이 경차를 타고 다녀요. 일본의 자동차 판매 순위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경차입니다. 경차는 일본 서민들의 발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베 정권 때 경차 자동차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고급차, 대형차, 수입차는 안 올리고. 나쁜 놈들이죠. 서민들이 힘든 꼴은 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일본은 살기 더러운 나라예요. 짜증나는 나라. 근데 또 자동차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30분 정도에 종료되는 아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비용을 좀 싸게 하고 그런 데는 2-3일 정도 걸리는 데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돈들을 많이 받고 발전이 될 수가 없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면은 서민들이 타는 경차 세금 낮추고 자동차 검사 비용도 낮추고 자동차 검사도 약식으로 빨리빨리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신칸센 이런 거 엄청 비쌉니다. 일본의 KTX. 우리나라로 치자면 비행기 값 정도 나오게 비싸요. 다 비싸요. 월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월급 급여 생활자 하면서 서민으로서 한국 사람이 이제 살면은 월세 내고 각종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달달달달달 떨면서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일본의 생활이라는 거. 서민들의 생활. 일본은 돈 못 벌어요.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취업이 안 되고 젊은 층들이 고생하는 게 뭐 문재인 정권의 탓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모성애, 부성애가 너무 강해서 내 자식은 대학 교육시켜서 펜대 굴리게 하겠다. 이런 게 수십 년간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자의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 사무직, 펜대 굴리는 사무직 하려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지방도시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득실득실입니다. 거의 다문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요, 경제가. 건설 현장에도 조선족 분들, 뭐 외국인 분들 많고,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국 동포분들이 많죠. 근데 식당에서 서빙만 해도 풀타임으로 일하면 250에서 300 사이를 받아요, 요즘에. 일본에서 풀타임으로 식당에서 알바 해봤자 그렇게 못 법니다. 또 택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최소 3-400은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3-400 이상 버신다고 하고. 우리나라 임금 수준 높은데 고생 안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소 팔고 농 팔고 해서 자식들을 대학 교육을 시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도 어떻게 지방대라도 가게 됐는데 사무직을 해야 되는데 사무직이 자리가 안 나는 거죠. 어느 나라건 사무직만 있는 나라는 없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제조업, 농업, 수산업 이런 분들도 필요한데 모든 분들이 다 사무직에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난이 온 거지. 예전에 일본이 경기가 엄청 좋을 때 해외에 여기저기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매년 200조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으로. 근데 200조 원 매년 들어오면 좋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일본의 경제 규모가 1년에 GDP가 6천조 원 정도예요. 1년에 6천조 원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나라의 크기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200조 매년 들어와 봤자 어디 코에 붙여. 항상 일본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해외 자산이 너무 많아서 망하지 않는다. 6천조 원이 1년에 필요한 나라에서 200조 원 매년 들어와 봤자 어디 코에 붙이냐고. 일본들아. 그리고 200조 원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1엔도 안 돌아가요. 그거는 부자들끼리 벌어먹는 거지. 대기업들이나. 일본 찬양하는 세력들이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엄청나. 200조 원 매년 들어오는 거 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본의 주차 단속을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도쿄는 이렇게 해요. 아저씨 둘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놓고 갑니다. 저도 몇 번 록봉기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손으로 이 주차 단속원이 열심히 써가지고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놓고 갑니다. 얘네들은 온라인 납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경찰서 가서 내야 돼요. 파출소나 고방이라 그러는데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이거 내려고 그러는데 단속된 지역 경찰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낸다고 하면은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게라도 해줘야지. 온라인 뱅킹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관할 경찰서 가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짜증나. 그리고 주차 위반금도 비쌉니다. 굉장히 그 타격이 있어요. 10,000엔에서 18,000엔 사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에서 거의 20만원 사이죠. 한국은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CCTV를 통해서 CC가 감시를 하죠. 꼼수를 부려본다 안 됩니다. 다 단속에 걸려버려요.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자동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일본은 주차 단속원이 섬에 와서 바퀴 옆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요게 몇십 분 이후에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딱지를 끊죠. 그거를 이용해서 한 1-20분 있다가 다시 또 뛰어와서 살짝 한 10cm, 20cm 위치를 옮기고 계속 그러면서 단속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얄짤없어요. 걸린다 이러면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날라오기 전에 모바일 지로 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무슨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나, 무슨 범칙금을 걸렸나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주차 단속에 걸렸었네? 이러면서 바로 거기서 카드로 결제 가능한 앱 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 지문만 누르면은 바로 납부가 가능하죠. 정말 편합니다. 우리나라 살기 편한 나라. 이렇게 모바일 지로 앱에 가면은 지방세, 국세, 범칙금, 뭐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지로요금 다 이걸로 납부가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편한지. 홈택스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조회를 해보면 총 고지 건수가 몇 건 있나, 범칙금, 국세 안 낸 게 있나 다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세금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미국, 일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나라 세금이라는 게 대부분 다 굉장히 가벼운 수준입니다. 뭐 내지 뭐 이렇게 가볍게 낼 수 있는 수준. 일본은 무슨 전기세 고지서 나오는데 놀랄 때가 있어요. 7, 8월 때 전기세 보면 왜 이렇게 나왔어? 또 가스비 겨울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의료보험도 엄청 비싸고. 아우, 못 살 나라예요 일본은. 정말 사업을 크게 해서 떼돈 벌지 않는 이상 돈을 저금을 못해요 일본은. 한국에서 식당에 인기 가게는 앱을 설치를 안 했는데도 전화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딴 데 가서 기다려도 다 알림이 와요. 몇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딴 데 가서 일 보고 이거 맞춰서 딱 오면은 유명한 식당, 뭐 인기 있는 식당에 바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참 편해요. 모든 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끼면 다 바꿔버리려는 생각을 가진 게 한국 사람들이죠. 일본은 불편한 그대로 삽니다. 주어진 틀을 그냥 뚫어보자, 바꿔보자 이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선해서 어떻게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할 뿐이지 사고의 전환 자체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답답한 나라죠. 구몬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긴 한데 이 구몬 학습법 자체를 제가 찬양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이랑 산수 이런 거를 지금 아이한테 시키고 있는데, 구몬이 구몬 학습법을 만든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 공문을 구몬이라고 읽어요. 구몬토루 공문공. 시골에서 수학선생 하던 사람이었는데 구몬식 학습법을 창시해내서 떼돈을 벌었죠.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아직도 떼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구몬 일본 건데 이런 거 반일하지 마세요. 한국화돼서 한국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습법 이런 거는 국적 따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종이에다가 쓰는 건데 요즘에도 일본에서 태블릿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최첨단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블루투스 펜을 통해서 종이에다가 쓰면은 태블릿에 입력이 되는 본국을 넘어서는 최첨단으로 하고 있죠. 종이에다가 쓰면은 태블릿에 입력이 되고 담당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같은 구몬이라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태블릿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수준인데 일본에서 전파가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몇 단계 진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본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옛날 사진 아닙니다. 저도 일본에서 살 때 이런 똑같은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아줌마한테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수십 년 전의 모습이죠. 현금으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영수증을 이렇게 써주십니다. 손으로.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영수증 많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손으로 써요. 저도 제가 부업을 하는 가게에 영수증 손으로 쓰는데 금액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손으로 써주고 이 옆에 인지를 붙인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수입 인지를 붙이고 영수증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 영수증을 단골 손님들한테는 줍니다. 서비스로. 탈세하시라고.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골 손님, VIP 손님들한테. 레트로 체험하고 싶으시면 일본 생활을 하시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아, 옛날 느낌 난다. 너무 정겹다. 또 일본 야쿠르트 아줌마가 최첨단이다 싶으면 오토바이 타는 게 최첨단이에요. 진짜로. 배달용 3발 달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요거 타고 다니면 이제 최첨단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엥 타고 다녀요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한국은 야쿠르트 아줌마 어떤 수준입니까? 요거 아니에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자체 개발한 이게 냉장고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카트에다가 냉장고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걸 타고 다니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딱 아시겠죠? 리어카와 전동 카트.
우리는 가만히 또 있질 못해요. 카트도 최신형이 또 나왔더라고요. 앞에 LED로 표정이 생기고,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잠시 화장실 간다든지 자리를 비웠을 때 무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무인 판매 기능까지 넣었어요. 태블릿으로 손님들이 와서 찍고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요게 일본과 한국의 수준 차이예요. 우리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입니다. 쿨한 성격이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거, 너저분한 거 싫어하고, 컴팩트하게 딱 냉장고까지 일체화시킨 차를 만든다는 발상은 일본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해내는 건데, 본사가 일본인데 한국 지사가 더 대단한 걸 개발해서 구몬도 그렇고 야쿠르트도 그렇고, 이걸 보면 딱 수준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우리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데 최적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 애들은 단순했던 것을 복잡하게 그냥 어지르는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자나 라면 봉지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컴팩트화 시켜버려요. 저도 이런 성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 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김을 제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매 넣더라고요. 도시락 김이죠. 제가 6개나 먹어요. 도시락 김의 성애자예요. 변태 김 성애자. 제가 이렇게 접어놓더라고요. 저도 단순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느 일본 전문가보다도 속속들이 다 경험을 해본 사람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한테 굽실대지 마라. 일본 사람한테는 강하고 도도하고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찌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경계도 모호하고 배려, 착한 마음 중요치 않아요. 배려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나쁜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얘들 단지 중요한 건 강약이에요. 누가 강한지 약한지. 그런 서열을 딱 정해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얘네들은 서열을 정해줘야지 착한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아져, 의리야,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계속 태도로 보여주시면은 정말 말을 잘 듣고 착한 일본인들이 돼서 평화로운 한일 관계가 빠르게 구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밟아줘야지 정말 충실한 개가 돼요. 미국한테 한 것도 그렇고, 동반자, 친구, 함께 가는 친구 개념이 없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이짐의 문화가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보다 약한 애들은 정말 괴롭히고 이래요. 강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말 잘 듣고. 일본은 까도 좋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일본 사람들이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재미교포였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군대까지 제대하고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중국 주재원 생활도 했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출장을 다니고 그랬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경험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본 좀 살아봤다고 일본 까대고 일본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한테 배워야 할 게 몇 가지는 있긴 있는데, 요거는 하나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일본 편의점에 가면 담배나 술을 살 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화면에 물어봅니다. 20세 이상입니까? 그러면 하이, 예를 눌러야 돼요. 미성년자가 샀을 경우에 책임을 구입한 사람한테 지우는 거죠. 업소 측이 이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한국은 알바생이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거딩이다, 담배 팔면 안 되겠다. 술집 경영하시는 분들도 종업원이 얘 미성년자 같은데 술 팔았다가 걸리면은 업주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게 문 몇 달 닫아야 되고. 요런 것을 해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먹고 벌금 먹고 이러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구매자에게 불법의 책임을 지우는 거죠. 술집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당신은 20세 이상입니까? 술 사먹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쓰고 예라고 동의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다는 걸 누가 몰랐겠습니까? 인도에서 막 타고 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사고가 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였는데,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헬멧을 제대로 쓰고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탈 수 있다, 이런 거를 제대로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야지. 그런 검토도 없이 우리나라가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그냥 난립해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돈 투자해가지고 킥보드 수천 대 수만 대 막 사서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법령을 개정하고 이러니 많은 돈을 투자했던 킥보드 업체들은 죽을 맛이죠. 한국이 빠른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킥보드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도입을 했어요. 스피드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을 정식으로 달게 하고 정지등, 방향지시등 제대로 달고 헬멧도 쓰고 탈게 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낫다, 배워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게 훨씬 많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